안녕하세요. 윤영미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S라인 스피치란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제목이 좀 너무 선정적인가요? 이전 시간에 3S 스피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번엔 라인을 강조하는 그 S라인 스피치입니다. 요새 예쁜 여성의 몸매를 보통 이 S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스피치에서도 이 S라인 스피치를 구사해야 됩니다. 자, 몸매는 S라인이 못 되더라도 스피치에서만은 S라인 스피치를 한번 우리 만들어 보자고요. S라인 스피치란 과연 뭘까요? 스피치에서도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교장 선생님의 훈시, 또 주례 선생님의 주례사, 왜 그렇게 지루하고 졸릴까요?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때 학식이 출중한 교수님인데 유독 강의를 듣고 있으면은 스르르 이렇게 잠이 오는 그런 수업 있죠. 그것은 뭐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빠르기로, 똑같은 크기로 이야기하기 때문인데요. 변화와 강조점을 둬야 지루하지 않고 맛깔지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크고 작게, 또 빠르고 또 느리게, 높고 낮게, 탁탁 끊어서 또 이렇게 늘려서, 때론 탁 멈추기도 하고요. 반드시 이런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외로울 땐 누가 위로해 주지, 이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이란 노래인가요? 자, 내가 외로울 땐 누가 위로해 주지? 여러분.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멈춰서 하는 강조이자 작게 볼륨을 조절하는 그런 강조법이죠. 만약에 그냥 비슷한 톤으로 하면 어떨까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죠. 실감나게 얘기하는 사람은 영화나 드라마를 본 얘기를 해도 지금 막 눈앞이 펼쳐지는 것 같이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따옴표, 즉 다른 사람의 얘기를 옮길 때도 아주 그대로 흉내를 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이해가 쉽죠. 자, 제가 원고를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크게 할 때 크게 하고, 작게 할 때 작게 하고, 빠르고 느리고 뭐 끊어서 늘려서 이렇게 많은 강조와 변화를 줘서 이야기를 하라는 뜻으로 제가 원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에 온유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이웃에 어여쁜 딸을 둔 딸랑딸랑 두부장수가 살고 있었죠. 어느 날 딸의 배가 점점 불러오자 두부장수는 노발대발하면서 애 아빠가 누구야? 당장 말하지 못해! 네, 겁에 질린 채 울고만 있던 딸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온유하고 말했습니다. 이 두부장수는 당장 그 집으로 뛰어가서 이 못된 놈아! 내 딸 이렇게 만든 놈이 바로 내 놈이란 말이냐! 하면서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저 일이 그렇게 됐군요 라고 혼잣말처럼 할 뿐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붓죠. 허나 그는 젖동량으로 아이를 청석껏 키웠습니다. 몇 년 뒤 딸은 아이의 아버지가 어시장의 청년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길로 노인을 찾아가서 백배 사죄하며 용서를 구했죠.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아이를 돌려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일이 그렇게 됐군요. 우물의 깊이를 알아보는 방법은 돌멩이를 떨어뜨려 보는 것입니다. 깊은 우물은 시간이 흐른 후 맑은 울림을 내면서 퐁당 소리가 나지만 얕은 우물은 돌멩이가 떨어지기 무섭게 퍽 소리를 냅니다. 사람의 마음도 우물처럼 온갖 반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깊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이런 얘기도 S라인 스피치를 하면 훨씬 더 실감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실감 나셨나요? 이 스피치는 입으로만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온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으로요, 또 표정으로, 눈빛으로, 걸음걸이로, 정말 온 몸으로 하는 것이 진짜 스피치예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에 따라서 손과 표정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아주 진지하고 심각한 내용이면 표정도 심각하게, 내용이 부드러우면 표정도 말랑말랑하게, 내용이 역동적이면 손동작도 아주 크고 깜찍하게, 내용이 감성적이라면 손동작도 작고 아주 세밀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 당신 눈빛은 가을날 코스모스 같아. 여릿하고 너무나 부드러워. 자, 한번 해볼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 눈빛은 너무나 여릿하고 매력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당신 눈빛은 너무나 여릿하고 부드러워. 정말 그 표정에 그게 보여야지 진짜 좋은 스피치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선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매력적인 시선으로 상대를 제압해야 되는데요. 시선이 반이라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정치인들 스피치 분석 방송을 제가 많이 했는데요. 거의 모든 정치인들의 공통적인 단점이 바로 이 시선 처리입니다. 청중이나 카메라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선으로 청중과 카메라를 제압해야 되는데 이 원고에 집중하느라고요. 시선이라는 것 자체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눈에 초점이 없어요. 초점이 없고, 예, 마음을 움직이는 스피치를 하려면 카메라와의 그 기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카메라를 무서워하면 안 되죠. 이 뚫어져라. 눈에 에너지를 집중해서 따뜻한 카리스마를 갖고 카메라를 봐야 됩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겸양지덕 때문이죠. 상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해요. 특히 남성분들 많이 그렇죠. 여성을 만나면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 막 이렇게 두리번거리거나 바닥을 보거나 주로 이렇게 허공을 보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건 자신감이 없어 보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시선은 분명히 사람을 봐야 합니다. 사람 중에서도 눈을 봐야 되거든요. 이 두 눈을 이렇게 뚫어져라 보면 너무 민망하니까 이 눈 주변을 보시면 됩니다. 코 여기 중간부터 눈 여기 위쪽까지. 대중 스피치도요, 멀리 이렇게 허공을 보거나 이 중간에 이렇게 사람 사이 그 복도를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고 뭐 어색해도요, 반드시 사람의 눈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 한 문장을 이야기할 때는 한 사람의 눈을 보셔야 하는데요. 한 문장을 할 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신이 없어 보여서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이 시선과 몸, 얼굴이 일체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선 따로, 몸 따로, 얼굴 따로인 경우 의외로요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보기 싫은지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아세요? 보기 싫죠? 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보는데 제가 시선을 이렇게 밑에 이렇게 본다든가, 예. 굉장히 시선이 이상하죠. 아니면 얼굴은 이쪽에 있는데 눈만 이렇게 간다든가, 몸은 여기 있는데 눈만 간다든가. 아무튼 이 몸과 얼굴과 시선이 같은 방향을 봐야 된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선은 스피치의 통로이고 스피치의 반입니다. 절반이에요. 못생긴 사람도 시선에서 이 카리스마를 보이고 제압하면은요, 왠지 멋있어 보여요. 반면에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눈에 초점이 흐릿하거나 시선이 불안정하면은요, 눈을 맞추지 못하면 매력이 없어 보이고 당당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눈도요, 덜 깜빡이는 게 좋습니다. 안 깜빡일 순 없겠죠. 근데 불안하고 긴장하게 되면은 눈을 더 자주 이렇게 깜빡이게 되는데요. 미국의 역대 대선에서 눈을 덜 깜빡인 후보가 대통령에 거의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말하는 사람과 이 듣는 사람이 진짜 소통하는 쌍방향 스피치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톤과 빠르기, 크기의 변화를 주는 스피치,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는 강조가 있는 스피치, 카리스마 넘치는 시선의 스피치가 S라인 스피치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